대부분의 부모는 내 자식을 잘 키우고 싶어 희생과 헌신을 해가며 키웁니다.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먹고 사는 것은 조금 힘들었어도 스스로 잘 자랐던 것 같은데 부모 노릇이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식들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에 아는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속 썩이는 건 애초에 남이라 그렇구나 하고 넘기겠지만 자식에게 드는 배신감은 어디다 말도 못하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하면 나중에 흉이 돼서 돌아오고 속 썩이는 남편이지만 자식들을 보고 여태껏 살아왔으며 그 자식들 먹이려고 본인 입에 넣을 것도 안 넣고 자식을 나눠 먹이며 키웠는데 그럼에도 다 큰 자식들이 엄마의 고생도 몰라주고 자기들 살 궁리만 한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다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과연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부모가 한둘일까요? 지인들끼리 만나면 남편 흉은 2시간이 넘도록 보면서 자식에 대해서는 자랑이 줄을 잇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또 다른 자신이기 때문에 자식의 영광은 자신의 영광이고 자식의 흉은 곧 자신의 흉이 되니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은 설사 자식에게 업신여김을 받아도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지 못한다 라고 말한 소포클레스의 명언과 함께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식과 노후의 부모의 슬기로운 대처법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할머니의 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현대의 우리들의 자화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적한 산골마을 마산댁 앞마당에 한가히 졸고 있는 개를 바라보며 증산댁은 지난 여름을 떠올린다. 머지않아 아들로부터 서울 집으로 올라오라는 연락이 올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다. 동네 사람들은 남의 속도 모르고 내가 아들 집에 다녀오면 큰 호강이라도 받다가 내려온 줄로 알고 있다. 어제도 윗집 마산댁이 놀러와 서울 아들 집에 가서 어떻게 지내다 왔냐는 말에 아들 집에 개 봐주러 갔었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어 동문서답을 하고 말았다. 평소에는 전화도 없던 아들 내외는 휴가를 간다거나 해외여행을 떠날 때면 어김없이 증산댁 전화는 조석도 있고 울려댄다. 아들 집에 도착하면 며느리는 시어미에게 개 돌보기 교육을 시킨다. 해피는 매일 목욕을 시켜야 하고 해피 식사는 노화 방지에 면역력 향상을 위해 아침에는 유기농 오리고기에 저녁에는 럭셔리 닭고기를 먹이라고 메모를 시어머니에게 전해주며 어머니, 이 해피는 보통 개가 아니에요. 치와와라고 350만 원 주고 데려왔어요. 저보다 동우 씨가 해피를 더 사랑해요. 우리 없는 동안 신경 좀 써주세요. 저녁에는 공원에 나가 산책을 꼭 시켜야 해요. 어쩌다 어미에게 용돈 10만 원 보내주는 것은 벌벌 떨면서 개새끼가 뭐라고 쇠고기에 오리고기냐며 증산댁은 못마땅해 한다. 아들 내외는 결혼한 지 8년이 지나도록 손주도 낳지 않고 개새끼를 제 새끼 돌보듯이 온갖 정성을 들인다. 아파트 현관 앞에 개를 태우고 다니는 유모차를 보면서 증산댁은 다시는 아들 집에 오지 않겠다고 다짐을 한 것은 여러 해 전이다. 해질녘의 공원 넓은 잔디밭은 개들의 운동장으로 변한다. 개들은 뛰어놀고 젊은 여인들은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면서 자기 집 개를 자랑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어떤 젊은 부부는 측은의 개를 펫 호텔에 맡기고 휴가를 떠날 예정이라며 개가 눈치도 빠르고 너무너무 영특하다고 자랑을 늘어놓는다. 공원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떠는 여인네를 바라보던 노인이
긴 한숨을 내쉬며 푸념 섞인 목소리로 증산댁에게 말을 건다. 저 여자들이 부모보다 걔한테 더 잘하는 이유가 뭐여? 나는 무슨 팔자가 걔만도 못 턴겨. 요즘 걔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셔요? 비싼들 부모보다 비싼겨. 제 부모는 자장면에 여인숙에서 잠재우고 개새끼는 유기농 오리고기나 쇠고기에 호텔에서 잠재우는 세상이구먼요. 제 놈들 이만치 살게 해놓은 게 나이든 어미 아비를 걔만도 못하게 대하고 시방은 부모는 걔만도 못하대요. 부모는 식구 중에 순번이 맨 꼴찌라고 하잖요. 농촌에서 보신용으로 기르던 개들이 서울에서는 상전 대접을 받는 세상이라며 서산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는 노인의 눈가에는 애환이 서린다. 경산에서 올라왔다는 노인은 자식이 고생 접고 농토를 정리하여 서울로 와서 편히 지내라는 유혹에 논밭을 모두 팔아 아파트 마련해주고 아들네 집으로 들어와 살아보니 일상은 개 돌보미로 변했고 조석으로 얻어먹는 밥맛은 소태를 씹는 맛이란다. 고향을 떠나온 것을 후회하는 경산댁은 증산댁 손을 잡고는 절대로 고향을 떠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내일 봐요. 저도 우리 집게 목욕시킬 시간이구먼요. 집에 도착하니 전화벨이 요동을 친다. 엄마, 여기 하와이야. 엄마, 해피 산책하고 목욕시켰어? 밥도 잘 먹고 잘 놀아. 오늘 아침에는 유기농 오리고기 먹였지. 엄마, 내 말 잘 들리지? 요즘 해피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해피방의 에어컨은 26도로 맞춰서 꼭 켜줘. 해피는 큰 소리 치면 경계해. 어미 안부는 묻지도 않고 해피를 먼저 찾는 아들의 음성이 타인처럼 들려온다. 지난 여름 기억이 떠오른다. 해피가 몸살이라며 오밤중에 며느리는 잠든 아들을 깨워 허둥지둥 해피를 차에 태워 동물병원으로 달려갔다. 와서는 하는 말이 해피가 영양실조에 운동 부족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런데 어미가 속이 불편하다는 말을 했을 때 엄마는 과식을 해서 그렇다고 핀잔을 주고는 날이 밝으면 동네 병원에 가보라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자동차를 타고 출근하는 아들 내외를 바라보며 증산댁은 소리친다. 뭘 과식을 하니? 먹은 건 찬밥에 김치밖에 없다. 개 팔자가 상팔자라며 증산댁은 푸념을 늘어놓는다. 내가 노년에 이 꼴 보려고 힘들게 흙 파서 자식을 키운겨. 요즘 공원이나 산책길을 걸어가면서 보면 가슴을 친다. 먼 세상이 사람이 귀한 게 아니라 개가 상위 대우를 받는 것을 본다. 동네 젊은 여인들은 저마다 개 한 마리씩 끌어안고 엄마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며 희낙낙하며 간다. 그뿐이랴. 남녀노소 온통 개 끌고 안고 다니는 진풍경이 가관이다. 언제부터 이 세상이 사람이 아닌 개가 귀한 대접을 받는 세상으로 변했단 말인가. 아이를 안고 손주들 손잡고 산책하는 아름다운 모습은 이젠 사라져간 것인가. 개탄스럽다. 인간이 존귀함을 깨우치자. 세상이 개판이다. 언제부터인가 세상이 사람이 아닌 개가 부모보다 귀한 대접을 받는 세상으로 변했다고 말하는 경로당 할머니의 푸념입니다. 자녀는 모두 출가외인이라고 생각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어버이날 꽃 한 송이로 만족하듯 마음의 약간의 욕망도 비워야 노년을 홀가분하게 살 수 있습니다. 평소 자식들이 애완견을 기르는데 수십만 원 낭비하면서 한 달에 고작 10만 원 용돈을 주면서 유세 떨고 해외 여행 간다고 집에 와서
애완견을 돌봐달라는 자식이 있더라도 자식들의 사정이 그렇구나 하고 마음을 편안히 하여야 합니다. 세상 많이 변한 만큼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세월의 흐름에 적응하도록 슬기를 모아야겠습니다. 부모에게 기대지 말고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는 홀로서기가 필요합니다. 가족이라서 도와주고 싶은 자발적인 마음과 가족이기에 도와줘야만 되는 의무적인 부담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지금부터라 자식이 늙은 나를 봉양하길 기대하지 말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책임질 것이라는 마음가짐을 해야 합니다. 자녀는 자녀의 삶이 있고 나는 나의 삶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할 의무도 있지만 자신의 삶도 돌보면서 자녀를 키웠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언젠가는 내 품에서 떠나가는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세요. 그리고 사랑의 대가를 기대하며 내가 준 만큼 받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맞춘 초점을 나에게 두세요. 내가 행복하면 자녀의 말로 상처받지 않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자녀를 향한 시선을 거두고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시고 나의 삶을 시작하시길 추천합니다. 전생에서의 원수가 자식으로 태어난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4가지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은혜를 갚는 인연이고, 둘째는 원한을 갚는 인연이며, 셋째는 빚을 갚는 인연이고, 넷째는 빚을 되찾는 인연입니다. 첫째로 은혜를 갚는 인연이란 부모와 자식에게 전생에 큰 은혜가 있어 그 은혜를 갚기 위해 금생에 자식으로 태어나 생전에 부모가 기뻐하도록 극진히 봉양하고 사후에는 귀신이 흠양하도록 장례와 제사를 정성껏 모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국가 사회에 이바지하고 백성에게 혜택을 끼쳐 청사해 이름을 남김으로써 천하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흠모하면서 그 부모까지 존경하도록 훌륭한 도덕을 닦기도 합니다. 역사 속의 수많은 충신과 효자가 그러합니다. 두 번째로 원한을 갚는 인연이란 부모가 자식에게 전생의 원한을 사서 그걸 갚기 위해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작게는 부모 마음을 거스르고 크게는 화가 부모에게 미치게 하며 살아 생전에는 맛있고 따뜻한 봉양을 올리지 않고 죽은 뒤에는 황천에서도 모욕을 당하게 합니다. 또 더 심한 경우에는 권세나 요직에 앉은 신분으로 부정부패와 불교의 죄악을 저질러 가문과 친족을 파멸시키고 조상의 무덤까지 파헤치게 하며 천하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욕하면서 그 부모에게 침 뱉게 만듭니다. 왕망이나 조조, 동탁, 진회 등과 같은 간신역적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세 번째로 빚을 갚는 인연이란 자식이 전생의 부모에게 진 재산상의 빚을 갚으려고 태어난 경우입니다. 진 빚이 많으면 평생토록 뼈 빠지게 일에 받들어 모시지만 빚이 적으면 잘 봉양하다가 덜어 중간에 그만두기도 합니다. 예컨대 힘들여 공부하여 부귀공명을 조금 얻는가 싶더니 그만 요절한다든지 사업이 잘 되어 재산 좀 모으다가 죽는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빚을 되찾는 인연이란 부모가 자식에게 전생의 재산상의 빚을 진 까닭에 그 빚을 받으려고 태어난 경우입니다. 빚이 적으면 생활비나 학비를 들여 가르치고 혼수 장만하여 결혼시켜 이제 자립하고 사회 활동을 할 만하니 그만 수명이 다해버리는 것입니다. 또 빚이 많으면 집안 재산을 탕진하고
패가 망신까지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운 재난을 당하면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탓하기 일쑤입니다. 전생에 진 빚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죄업을 참회하는 마음을 내는 이는 참으로 드물기 짝이 없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가라지를 심고 밀을 거두고자 하거나 피를 씨 뿌리고 벼를 거둘 생각은 말아야 합니다. 이 글을 읽으니 자식 생각도 나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생각납니다. 부모님과 나라는 존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자 가족의 구성원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숙명입니다. 숙명은 태어나면서 정해진 순리로 성별 구분, 부모와 자식 간 바로 이것이 숙명이며 바꿀 수 없는 그대로 순응하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변해서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일인 세대가 많아지고 있으며 부모님께 효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먼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살아생전 자식이 제 아무리 해도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잘해드려야 하며 소홀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고 탄식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모님이 자식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 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에 혹시 우리가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나무라지는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의 옛 시절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니?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아느냐? 상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어울리게 잘 입는 법, 너의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 혹시 우리가 새로 나온 기술을 모르고 점점 기억력이 약해진 우리가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기억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을 못 해내더라도 너무 염려하지는 말아다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와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또 우리가 먹기 싫어하거든. 우리에게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단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니? 내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내게 한 것처럼 내 손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가 우리를 이해하게 될 테니 말이다. 노인이 된 우리의 나이는 그냥 단순히 살아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 있는가를 말하고 있음을 이해해 다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언젠가는 너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이 글을 처음 읽었을 때는 너무 어릴 때라.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이 글을 읽고 보니 부모님이 무슨 마음에 이런 글을 썼을까 다 느껴지고 이해가 되네요. 저도 아이가 웬만큼 커가고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지시니 새로운 감정이 듭니다. 자식이 부모 속만 안 썩여도 얼마나 행복할까. 또한 자식들 앞길이 술술 풀리기만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모든 부모님들의 애타는 소망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님의 무한한 자식 사랑을 잊지 말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평소 고마움으로 부모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대역을 충실하게 연기한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데 철저히 인색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배역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에 빠진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혼자는 곧 외로우며 공허하고 단정 짓고 착각 속에 빠진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오래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사용해 보기로 하자.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줄까?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는가?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자.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준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자. 정성껏 마음 주고 걸음 좋은 내 이웃들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칭찬하자.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하니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릴 시간을 주자. 수고했다. 애썼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자. 욕심부리고 때를 쓰고 푼 나 자신조차 따스하게 보듬으며 이해해주자. 잠시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자. 노화를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의 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찬찬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자.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 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 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이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도배했을까?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의 색깔처럼 피부는 갈색 침전이 되었을까? 한때는 거울 속에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다. 애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계가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 궁핍함에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애들의 교육 문제로 일희일비하던 극성스런 부모의 얼굴이었다. 갑자기 먼 길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회한의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고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로 쓸쓸히 거울 속에 있다. 낯설게 변해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젠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주자.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남겨주지 않도록 노력하자.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자.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준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자. 두 번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자. 세 번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하자. 네 번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보자.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주자. 그러면 내가 편해진다.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주자.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자.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 당장부터 행복했으면 한다. 거울 속의 낯선 나를 이젠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해라고 말하고 바로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나를 업신여기지 말고 위대하고 또 위대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겨라.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라. 혹시 병 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식들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다무셔라.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살자.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대역을 충실하게 연기한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데 철저히 인색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배역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에 빠진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혼자는 곧 외로우며 공허하고 단정 짓고 착각 속에 빠진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오래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사용해 보기로 하자.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 줄까?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는가?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자.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준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자. 정성껏 마음 주고 걸음 좋은 내 이웃들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칭찬하자.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하니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릴 시간을 주자. 수고했다. 애썼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자. 욕심부리고 때를 쓰고 푼 나 자신조차 따스하게 보듬으며 이해해주자. 잠시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자. 노화를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의 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찬찬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자.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 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 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이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도배했을까?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의 색깔처럼 피부는 갈색 침전이 되었을까? 한때는 거울 속에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다. 애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계가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 궁핍함에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애들의 교육 문제로 일희일비하던 극성스런 부모의 얼굴이었다. 갑자기 먼 길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회한의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고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로 쓸쓸히 거울 속에 있다. 낯설게 변해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젠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주자.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남겨주지 않도록 노력하자.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자.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준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자. 두 번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자. 세 번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하자. 네 번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보자.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주자. 그러면 내가 편해진다.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주자.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자.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 당장부터 행복했으면 한다. 거울 속의 낯선 나를 이젠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해라고 말하고 바로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나를 없인 여기지 말고 위대하고 또 위대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겨라.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라. 혹시 병 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식들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다무셔라.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살자.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